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년 1월 19일 수요일 마감 시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미국 시장도 좀 급락이 있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 2.6% 마이너스가 나왔고 전부 다 1%대 이상 하락이 나왔습니다. 국내 금일도 국내 시장이 코스피가 0.7%, 코스닥이 1.06% 빠지면서 하락 마감되었는데 작년 11월 말경에 나왔던 그런 비슷한 하락이 또 한 번 나오는데 시장이 도대체 이렇게 많이 빠지게 된 원인이 또 주된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도 성투사님 모셔가지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조금 반등을 하려 치면은 또 한번 이렇게 시장이 짓누르면서 오늘도 네. 2800선을 좀 위협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전에 해외에 그런 시장 영향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죠. 뭐 해외 시장에서도 악재가 있다는 우수수 나와 있는 부분이 네네네. 있고, 네. 국내 시장에도 악재가 많고, 음. 지금은 뭐 어디 둘러봐도 호재가 없는 상태예요. 그냥 네네. 뭐 주가가 싸다는 거? 뭐 그런 네. 정도 호재이긴 한데, 일단 뭐 재료를 좀 살펴보면 네. 미국의 국채금리가 많이 뛰었단 말이죠. 음. 네, 이게 지금 1.87 정도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네네네네. 상당히 좀 문제가 좀 된 거죠. 음. 이게 연초만 하더라도 1.5였는데, 네네. 순식간에 0.37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이렇게 금리가 빨리 올라가게 되면 음. 이게 충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네네. 부분이 이제 기술주를 끌어내렸다거나 그런 음. 쪽으로 이제 좀 안 좋게 음. 변화가 좀 된 거죠. 네네. 그래서 보면 이제 기술주도 거의 대부분 다 내렸어요. 네. 당연히 블리자드 하나만 이제 M&A 소식 때문에 주가 많이 음. 올랐고 음. 그 외에는 지금 다 떨어졌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누르고 있는 상태인데 음. 사실 뭐 다우지수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여유가 좀 있어요. 네네. 그가 그만큼 더 많이 올랐다는 얘기가 되겠죠. 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든지 이제 뭐 다른 뭐 유럽 이런 쪽은 여유가 별로 없는 상태예요. 특히 네. 우리나라는 지금 여유가 없는 상태죠. 네네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또 경제 지표도 좀 안 좋게 나왔었죠. 이번에 음. 뭐 그 제조업 지표가 네. 마이너스로 떨어져 버렸어요. 예상보다 더 많이 네. 떨어졌다는 얘기 있더라고요. 네. 예상이 지금 거의 지난달과 비슷한 정도 수준, 살짝 네네네. 내려가거나 네네. 그 정도였는데 이게 마이너스로 떨어져 버리니까 음. 엄청나게 변동이 음. 좀 커진 거죠. 그러니까 음. 경기가 이제 안 좋아진다라는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상태에서 금리가 올라가 버리니까 음. 또 인플레이션 높게 나오니까 이제 음.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냐 네네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좀 나오는 상황이 좀 된 거죠. 음.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그냥 우려할 만한 그런 어떤 조건들을 맞춰놓고 네. 위에서 주식을 때리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음. 되겠고 네네. 이런 상황을 그대로 등에 업고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다 플러스 알파 네. 네, 묻고 더블로 가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아, 조금 이게 힘드네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신라젠 같은 경우 상장 폐지 아, 예. 결정이 네, 어제 아이고야. 났죠? 네, 네. 상장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상장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네네, 그죠.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음. 셀트리온이 계속 그 분식회계에 대한 부분, 오늘은 네. 좀 올라가긴 했어요. 근데 네. 분식회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은 부분이 좀 된 거고, 음. 여기다 오스템 임플란트, 음. 그게 바이오가 다 죽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네, 제다 바이오가, 이제, 네. 예. 근데 이게 지금 신라젠 상장 폐지는 뭐 음. 당장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치더라도,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분식회계에 대한 논란 때문에 이제 바이오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 네네.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괜찮은 기업이었다가 갑자기 빠진 아, 거잖아요. 이 말이 좀 안 네. 되는 얘기가 좀 있긴 한데, 혼자서 다 네. 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예. 뭐, 그 혼자서 했든 둘이서 했든 뭐 10명이서 했든 간에 그거는 이제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음. 문제는 이제 이게 괜찮은 기업이었잖아요. 얼마 맞아요. 전까지만 맞아요. 하더라도. 네. 예.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괜찮은 기업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펀드 상품에 많이 기초자산으로 편입이 되어 있어요. 아, 펀드 상품도 이제 중지가 네. 되겠네요. 판매 중지가. 판매 예. 중지도 되어 있는 데다가 사람들이 지금 판매 신청을 하고 있는 거죠. 아이고야. 내 네. 펀드에 오스테 임플란트 들어있나요? 음. 그러면 환매해 주세요. 없인데 덮친 네, 네, 격이군요. 이렇게 네. 되는 거죠. 근데 이 펀드를 환매를 하려면 음. 환매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돈을 바로 내줘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내줘야 되는데 오스테 임플란트를 팔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스테 임플란트랑 같이 들어가 있는 종목들을 파는 거죠. 아이고야. 그럼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가는 거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종목들이 팔리는 거고, 음. 오스테 임플란트가 이제 뭐 거래 재개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모르지만, 음. 거래 재개가 되면 또 오스테 임플란트 팔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만큼 네. 이제 금액을 보존해야 되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뭐 엉뚱하게 얻어맞는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상태에다가, 음. 여기다 한 가지 또 더하면은 이제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 네네. 얘네들은 지금 거침이 없어요. 계속 팔아요. 네이버, 카카오, 오늘은 뭐 LG화학, 그 네. 다음에 뭐 배터리 소재, 음. 게임주 뭐 할 거 없이 음. 그냥 개인들이 붙어 있다 싶으면 다 파는 거예요. 아이고야. 이건 뭐 진짜 뭐
끝을 네. 모르고 빠지네요. 정말 카카오 같은 네, 그런 경우도. 네. 악재가 나온 상태에다가 음. 이번 주는 지금 거래가 완전 말라버리죠. 네네네. 자금이 묶였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음.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분위기가 좋은 상황에서 거래가 마르면 주가가 많이 뛰거든요. 네네. 근데 분위기가 나쁜 상황에서 거래가 마르니까 주가가 처박히는 거죠. 자금이 네네네. 마르기보다도 자금이 쓰여야 될 곳에 못 쓰이고 한 곳으로 쏠림 현상이 나온다는 그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네네. 뭐 떨어지면 받아준다거나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음. 여력이 없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뭐 1% 빠질 게 2% 빠지고 뭐 네네. 그런 식으로 나타나게 있는 음.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네네네. 지금 시총 상위 종목군들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좀 완급 조절하면서 떨어져야 되는데 네. 그냥 바로 갖다 내리꽂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밑에서 받아줄 게 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 이런 내용들이 지금 다 악재예요. 음. 그러면 우리가 주식 격언을 봤을 때 온 세상이 다 비관적이고 악재 투성이면 네네. 바닥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네. 네, 그런 반등이 격언이 나와야 되는 거 있으니까. 아니냐. 네, 네네. 네. 그건데 네. 지금 그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수급밖에 없거든요. 음. 왜냐면 밑에서 받아줘야 되니까. 맞아요. 그 네. 수급을 보니까 오늘 금융투자도 매수가 들어왔고요. 맞아요. 예, 외국인도 그러네요. 순매수예요. 예, 막판에 또 그러면 순매수로 전환을 했네요. 네. 그럼 이런 시장의 경우가 어디 있었냔 말이죠. 그러니까 음, 기관과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음. 지수가 1%씩 빠졌어요. 어이구야, 이건 뭐 뭐, 이런 네. 경우가 어디서 본 적이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드문 이게 경우이네요. 예, 네, 예, 이게 지금 보면은 그 세분화돼서 예. 지금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이 떨어지잖아요. 네네. 걔네들이 이제 무리해서 좀 올라간 부분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 그렇죠. 거품을 걷어낸다. 네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건데 음, 일단 등치가 큰 애들이 떨어지니까 주가는 떨어지거든요. 네네. 그럼 그거를 이제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네. 물량이 들어오는 부분 보면 순매수긴 순매수인데 많이 들어오진 않아요. 조금, 예. 그렇죠. 많이 들어오진 않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놈들이 떨어지는 것들을 다 받아내지 못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매수는 매수인데 네. 시장에 등치 큰 놈이 갔다가 떨어져 버리니까 우리나라는 지수가 일단은 가중평균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등치 큰 놈이 빠지면 무조건 주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실질적으로는요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시면 그게 많이 안 빠졌어요. 음. 오히려 뭐 오늘 뭐 올라간 것도 있고요. 뭐, 네, 금융주라든지 보험 관련주 업종들은 그렇죠.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거나 기관들이 매수로 밑에서 들어오는 거.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오늘 많이 안 빠졌잖아요. 네네네. 오히려 하이닉스는 좀 올랐죠. 그러니까 음, 그런 식으로 분위기가 잡히는 건데 음. 문제는 여기서 시총 상위만 안 떨어지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시총 상위가 그것을 뭉갤 만큼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순매수가 들어와 있는데 음, 시총 상위를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음. 저런 종목들. 지금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위쪽에 있는 거지만 네네. 그 지금 시총 상위 종목들보다 밑에 있는 애들이 지금 순매수의 타겟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걔네들이 올라오면서 새로운 자리를 메꿔야 되는데 음. 그쪽으로 매수가 많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걔네들도 지금은 떨어지지만 않는 정도, 네네. 지켜지는 정도의 수준의 매수가 들어가는 거고 음. 위에서 떨어지는 매도는 엄청나게 나오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 상태가 되니까 지수가 나빠지고요. 네네. 그러면은 지수가 나빠지면 일단 지수가 떨어지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아닌데 무서운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심리가 조금 약화될 수 그렇죠. 있는 상황이 주식을 팔고 된다. 싶고 그러면은 이쪽은 대형주보다도 중소형주나 개별주 쪽에 좀 많은 부분이 차지하고 있을 테니까 그쪽이 네네. 또 떨어지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매도가 네. 조금 막 산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음. 그 내용만 딱 짚어보면은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들이 사고 있는 그런 수급 종목들은 네. 뭐 저는 이제 이런 종목들은 향후에 주도주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네. 지금 시총 상위 떨어지면 걔네들이 올라와서 붙어줄 텐데 음. 걔네들만 보고 가면은 사실 별로 시장 무섭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뭐 포커스를 어디나 주느냐에 따라서 그냥 그렇죠. 단순히 시장이 빠진 거에만 집중할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받쳐주는 종목들을 관심을 가지셔야 이제 또 시장이 다음 섹터가 이제 상승할 때 아마 또 소외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아까도 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에 공모주가 나온다는 게 그렇게 뭐 썩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을 잠깐 기사가 왔는데 증거금이 그건 네. 이제 80조로 넘어간다는 뉴스가 100조 나오고 있네요. 넘었습니다. 100조. 100조가 나왔나요? 네. 100조 지금 넘었습니다. 조금 전에. 대단하네요. 이게 지금 이 자금이 시장에 들어오지 않고 한 종목에 쏠림이 일어나서 더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뭐 LG 에너지 솔루션 공모 청약에 대해서도 광풍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어마무시한 자금이 쏠려 있긴 하네요. 뭐 지금 근데 워낙 많이 몰려가지고 한 1억 정도 넣어도 한 주 네. 받을까 말까 하는 것 같아요. 경쟁률이 장난 아닌데요. 네, 지금 근데 지금 50대 뭐, LG, 네, 네, 이러네요. 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시작하는 게 70조란 말이에요. 음,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만약에 딸을 한다 그러면은 140조가 되죠. 와우. 그다음에 만약에 상한가를 간다 그러면 180조가 돼요. 야, 그러면 이게 그러면 지금 하이닉스의 2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물론 뭐 그런 가치를 가졌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뭐 LG 에너지솔루션이 하이닉스의 2배나 된다고? 거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그죠. 네네, 거품이라는 네, 생각이 네, 드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뭐 증권가에서는 이제 뭐 따상은 어려울 것 같고 뭐 조금 올라서 한 100조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네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 70조에서 100조 가는 거는 사실 뭐 한 20% 5%? 20%? 그 정도면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정도면 올라가면 되잖아요. 네네네네. 그 정도 올라가면은 25%, 지금 30만 원짜리가 25% 올라가면은 뭐 얼마 못 번단 말이에요. 그렇겠네요. 예. 근데 지금 만약에 내가 1억을 뭐 물론 자기 돈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출을 받아 집어넣었을 거란 말이에요. 대출을 받아 집어넣었으면 그 이자율이 그만큼 되겠냐 이거죠. 왜냐면 네네. 이게 그 단기적으로 빌려서 다시 갚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빌리는 거면은 거기에 대한 그 대출 이자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나 일주일만 쓰고 줄게라고 해서 그냥 무이자로 해주는 거 없잖아요. 요즘 그렇죠. 예. 빌린 금액의 한 1%는 줘야 될걸요? 금리가 많이 네. 올랐으니까, 네. 그럼 빌린 금액의 1% 준다. 그럼 100만 원이 나가는 건데 이게 수지타산이 안 맞는 것 같은 계산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뭐 자기 돈이 얼만큼 들어갔느냐에 따라 다르게 하겠습니다만 또 주식수가 얼만큼 되냐에 따라 다르겠죠. 네네. 그렇지만은 그것도 수지타산이 안 맞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투입한 금액 대비 주수를 많이 받을 수가 없으니 수익이 나긴 그렇죠. 나긴 날 수 있으나 그게 좀 미비할 수 있으니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일단은 네. 근데 자기 돈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네네. 청약을 해가지고 하면은 일단은 첫날은 오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첫날 올라가면서 물량이 터지는 모습 보면서 매도를 치시면 그래도 뭐 요즘에는 치킨 값이 아니라 뭐 외식비가 나온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 워낙 금액이 크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네. 그 정도는 충분히 뭐 나오실 것 같긴 한데 네네. 새롭게 들어간다거나 네. 그런 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나온 거 보면 LG 그 에너지솔루션의 그 직원들한테 나눠주는 우리 사주 있잖아요. 네네네. 이거 미달됐어요. 아이고야. 우리 사주를 안 받는 거죠. 직원들이 그러니까 우리 사주를 안 받는다. 근데 이제 네네네. 밖에서는 광풍이다. 이게 좀 문제가 있네. 이 직원들이 우리 사주 안 받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의무보호 예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보호 예수 기간이 1년이니까 네. 그 기간에 이제 작살날 수 있다. 네. 뭐 그런 우려감도 있었을 테고 또 돈 빌려서 하기가 좀 껄끄럽다. 왜냐면 주가도 떨어진 상태에서 돈을 빌렸으면 이자 대출 계속 나가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사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아예 안 할란다. 그런 사람들 많이 계시고 그래서 사실 에너지 솔루션이 일단은 상장을 하고 나서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대단한 포인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긍정적인 효과는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등치가 큰 놈이 들어오면은 네네. 전체적으로 평균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네.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작년 같은 경우나 재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상장하면은 뭐 20조, 30조 막 돼버렸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시장 평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덩치 평균이. 그러니까 뭐 지금 현대차 뭐 30조, 뭐 40조 뭐 이렇게 나온다 하는데 네네네. 그냥 이건 일반적인 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나도 몸집을 좀 키워야 되겠네라는 어떤 판단이 좀 될 수 있겠죠. 왜냐면 기존에 있는 종목들이 저평가됐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보면 긍정적인 효과이긴 한데 그냥 약간 지금 네 LG 에너지솔루션을 그렇게 막 200조 막 그 가까이 있게 본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뭐 일단 기존에 상장되었던 근래 작년에 신규 상장되었던 종목들은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좀 네네.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적당히 잘 그죠, 수익을 취하고 초반에는 나오셨으면 뭐, 좋겠네요. 네. 초반에 좀 오르는 척하다가 다 떨어지는데 네. 그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네네. 국민연금이 또 그런 것들을 또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네요. 네, 그럴 수도 뭐 있겠다. 네네네. 크래프톤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3조 정도 네. 매수를 했다라고 하는데 네. 크래프톤이 지금 국민연금이 매수한 평단가 대비해서 한 30% 가격이 빠진 것 같거든요. 32만 오늘 3,000원이니까 네. 예, 그러니까 줄줄 3조 원을 빠지네요. 샀으면 예. 30%구나. 30%면 한 9천억 정도가 솔직히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나 뭐 이런 것들을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것이 수익이 나서 돈을 좀 벌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뭐 올해는 굉장히 좀 힘든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네. 국민연금이 자꾸 비중을 낮추고 뭐 그런 것들이 네네.
좀 탐탁치 않은데 그렇게 손실까지 났다 그러면 더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전체적인 시장의 상황들을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너무 한쪽에 쏠림이 있으면 또 후유증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끝까지 또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뭐 시장 전반적인 뭐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재를 딛고 일어나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쏠림이 있는 곳에는 또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적당히 좀 잘 수익을 취하고 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